안녕하세요. 모커리 한방병원 김동혁 원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주제는 척추분리증에 대해 꼭 알아야 할 6가지 사실입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구독하시는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척추분리증이 심해져서 이미 전방전이증으로 좀 진행하신 환자분들은 저희 병원의 다른 영상, 척추전방전이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척추분리증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척추분리증은 희귀한 질환이 아닙니다. 자, 먼저 분리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척추 모형을 보시면 이 상관절 돌기와 하관절 돌기 사이에 협부라는 공간이 양측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쪽이나 아니면 양쪽에서 결손된 상태를 척추분리증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요. 얘기만 들어도 좀 무시무시하죠. 척추가 분리되었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척추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 외상,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거죠. 큰 충격을 받아서 다친 경우. 그 다음으로는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일상생활에 과사용들이 누적되어서 피로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 척추분리증이 잘 생긴다고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100명 중에 5명 이상, 즉 한 5% 이상의 사람들은 앓고 있는 유병률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진 만큼 절대 희귀한 질환은 아닙니다. 두 번째, 척추분리증만으로 심한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척추가 분리된 거면 다른 부분, 뼈가 부러진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나 아니면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몸의 다른 부분이 부러졌을 때 나타나는 극심한 통증처럼 척추 분리증이 관찰됐다라는 것만으로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분리증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허리를 많이 써서 아니면 운동하다 다쳐서 이렇게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을 때 통증이 유발하는 것이지 분리증 자체만으로는 통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비유를 하나 해드리면 소화기관이 남들에 비해서 좀 약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배탈이 나거나 장염이 걸리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을 좀 못 가려 먹었을 때 이렇게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듯이 구조적으로는 물론 불안한 상태이긴 하지만 생활 관리를 잘 하신다면 분리증 자체만으로는 통증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분리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뼈를 붙이는 수술을 생각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분리증 자체만으로는 증상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있고요. 척추는 제가 모형으로 뼈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이 주변을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근육인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인대가 튼튼한 상황이면은 절대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뼈가 그냥 벌어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고정하는 핀을 박는 수술 같은 것을 당장 해야 되나요? 절대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생활관리, 평소에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척추분리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전방전이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척추전방전이증이라는 것은요, 아래 척추에 비해 위 척추가 앞으로 밀려나와 있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단순 분리증보다는 구조적으로 좀 더 불안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심한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신경관 협착증 같은 것들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근육인대가 튼튼해서 뼈 위치를 잘 잡아주면은 분리증이 있다고 해서 척추 전방전이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척추분리증 환자는 척추분리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생활관리나 운동에 보다 힘을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약한 상태는 맞아요. 소화기능이 약한 환자들이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돼요. 자극적인 것은 피하고, 속이 탈이 났을 때는 유동식을 먹는다든지 속을 좀 비워주는 듯 하면서 관리하면서 잘 지내듯이 척추가 구조적으로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과사용이나 과격한 운동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아껴 쓴다면 분리증이 관찰되었지만 평생 증상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대 70대 되어서 그냥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분리증이 있었다. 그분이 그때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평생 분리증이 있는 상태로 살았을 수는 있는데
난 딱히 뭐 허리가 아픈 적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약한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노력하신다면 아주 건강한 척추 상태로 평생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척추분리증으로 인한 통증 환자분들에게는 한방 치료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한방 치료가 수술을 해야 되는 척추 질환 이외에는 대부분 다 좋은 역할을 합니다만은 분리증이 있으신 분들은 보다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저희 한방 치료는 단순히 통증 자체를 없애고 줄이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통증 자체를 줄이는 거에도 효능이 있지만 척추 구조물 자체를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서 회복력을 높여주고 근육인대, 디스크, 신경 등의 퇴행을 막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받으시는 것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약한 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 영상에서는요, 이제 척추 분리증 환자분들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